작년 여름 대한민국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김 씨 부부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전기세 고지서 맞아? 15만 9천 원이라니. 뭐? 15만 9천 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집이 공장도 아니고. 아이고, 이 돈이면 한우 한 근은 사겠네. 아니다, 두 근도 사겠다. 에어컨 26도로 맞춰놓고 그것도 낮에만 켰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옆집 이 씨 부부의 전기세는 단 6만 원이었다는 사실.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 심지어 이 씨네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켰는데도 전기세는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씨네 집이 김 씨네 집보다 훨씬 더 시원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켜놓고도 전기세는 절반. 그런데 더 시원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0년 경력 에어컨 전문가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비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깜짝 놀란 그 방법.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꿀팁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예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작년 여름 전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 이게 전기세야, 세금이야?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셨죠. 특히 우리 50에서 70대 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껏 못 켜고 참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이신 김 할머니는 지난 여름 전기세가 무려 16만 원이 나왔대요. 아이고, 나 혼자 사는데 전기세가 이게 뭐야. 에어컨 26도로 맞춰놓고 그것도 낮에만 잠깐 켰는데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그렇게 전기세를 많이 내면서도 집은 여전히 덥고 습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또 추워서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김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20년 넘게 에어컨 수리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26도로 맞춰놨는데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하는 거야? 선풍기만으로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에어컨 켜면 전기세가 무서워. 저는 김규태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전문으로 해왔고 냉동공조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예요. 그동안 수천 가구의 에어컨을 손봐드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에어컨 고치는 기술자였지만 어르신들이 전기세 때문에 더위를 참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의 에어컨 사용 패턴을 연구하고 전기세 절약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죠. 작년 여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두 어르신의 전기세를 비교해 봤는데요. 박 할머니는 26도로 설정하고 전기세가 1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시는 정 할머니는 28도로 설정하고 단 6만 원만 나왔습니다. 무려 8만 원 차이예요. 더 놀라운 건 정 할머니 댁이 더 시원했다는 거죠.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28도가 26도보다 시원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했죠. 그래서 직접 온도계와 습도계를 들고 두 집을 오가며 측정해 봤어요. 그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6도로 설정한 박 할머니 댁은 에어컨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실내 습도가 들쭉날쭉했어요. 반면 28도로 설정한 정 할머니 댁은 에어컨이 일정하게 작동하면서 습도가 40에서 50%로 50%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습도였어요.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온도만이 아니라 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온도는 2에서 3도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28도에 습도 45%인 정할머니 댁이 26도에 습도 65%인 박할머니 댁보다 실제로 더 시원하게 느껴진 거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최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셨대요. 알고 보니 26도로 설정한 에어컨 때문에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몸이 적응을 못한 거였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추워서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밖에 나가면 더워서 혈관이 확장되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니 혈압이 안정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제 조언대로 28도로 바꾸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전기세는 덤으로 월 7만 원이나 줄었고요. 최할아버지는 저한테 김 기사님,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막걸리를 한 잔 사주셨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전기세 때문에 더위를 참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요. 오히려 잘못된 에어컨 사용법 때문에 돈만 더 쓰고 건강까지 해치고 계셨던 거예요. 28도의 비밀을 아시면 전기세는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온도 설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며칠은 이거 좀 덥지 않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3일만 참아보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온도에 적응하면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들 중에 다시 26도로 돌아간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28도가 왜 26도보다 시원하다는 거야? 김 기사님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실험해보고 전문가들을 만나 공부하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에어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았다는 거요. 먼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8월 제가 아는 노인정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크기의 방 2개를 준비하고 하나는 26도, 하나는 28도로 설정했죠. 그리고 어르신 20분을 모시고 두 방을 번갈아 들어가 보시게 했어요. 놀랍게도 15분 중 12분이 8도 방이 더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에이, 말도 안 돼. 28도가 어떻게 더 시원해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정말 그랬대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아니, 이게 뭐야? 28도 방이 훨씬 상쾌하네. 26도 방은 뭔가 축축하고 답답한데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죠.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특성에 있었어요. 대한노인학회의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최적 실내 온도는 27에서 29도래요. 젊은 사람들보다 2에서 3도 높은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20에서 30% 감소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이 난로처럼 열을 뿜어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난로의 불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둘째,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피가 천천히 돌면 체온 조절이 더디게 되죠.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26도로 확 낮추면 몸이 깜짝 놀라서 오히려 불편해하는 거예요. 셋째,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근육은 우리 몸의 발열기관이거든요. 근육이 줄면 열 생산도 줄어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 우리는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28도의 진짜 비밀은 습도에 있어요. 제가 수백 가구를 측정해 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26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자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해요.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꺼지고 다시 더워지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수십 번을 반복하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꺼지면 습도가 확 올라가고 켜지면 내려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습도가 50%에서 70%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 땀이 잘 안 마르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계속되죠. 반면 28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은은하게 계속 작동해요. 급하게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 살살 돌면서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습도가 40에서 50%로 안정되면 우리 몸의 땀이 적절히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조절돼요. 이게 바로 시원함의 비밀이에요. 실제로 기상청 자료를 보면 습도가 10% 낮아질 때마다 체감온도는 2, 3도도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28도에 습도 45%면 체감온도는 24에서 25도가 되는 거예요. 26도에 습도 65%일 때보다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만난 이정숙 할머니도 처음엔 못 믿으셨어요. 아니, 김 기사님,
28도가 시원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하시면서 의심하셨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 목욕탕 생각해 보세요. 찜질방은 90도가 넘는데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습도 높은 35도는 못 견디죠? 왜 그럴까요?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온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찜질방은 습도가 낮아서 90도도 견딜 수 있지만 여름 장마철 30도는 숨이 막히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보다 습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가 아니라 습도 조절기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28도가 더 시원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28도로 설정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적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름철 바깥 온도가 보통 33도에서 35도인데 실내를 26도로 하면 온도 차이가 7에서 9도나 돼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 확장했다를 반복하면서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러움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28도로 설정하면 온도 차이가 5에서 7도로 줄어들어요. 이 정도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범위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시원하다 정도지 으악 춥다가 아니에요. 이게 건강에도 훨씬 좋고 하루 종일 컨디션도 일정하게 유지되죠. 실제로 제가 아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28도로 바꾸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기사님, 정말 신기해요. 전에는 에어컨 켜놓고도 이마에 땀이 맺혔는데 지금은 28도인데도 땀이 안 나요. 게다가 밖에 나갔다 와도 어지럽지 않고요. 이게 다 습도 때문이었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건 단순히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조화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이 바로 28도와 습도 40에서 50%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28도가 26도보다 시원한 과학적 이유를요. 이제 28도의 비밀을 아셨으니 실전에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잠깐,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했던 실수들이 있어요. 똑같이 28도로 설정해도 이런 실수를 하면 효과가 반토막 나거든요. 작년 여름 강남구에 사시는 홍정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이에요. 할머니가 김 기사님 말대로 28도로 했는데도 덥고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 머리를 직접 때리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러면 안 돼요 했더니 시원하라고 나한테 바람 오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수예요.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당장은 시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덥게 느껴져요. 왜냐고요? 우리 몸의 한 부분만 차가워지면 몸은 춥네 하고 체온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더 뜨거워지죠. 게다가 찬바람을 계속 맞으면 관절이나 근육이 뻣뻣해져서 나중에 고생하시게 돼요. 제가 할머니께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세요 라고 조정해드렸더니 30분도 안 돼서 어머, 정말 시원하네? 전보다 훨씬 낫네? 라고 하셨어요. 천장으로 향한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진 거죠. 이게 바로 간접 냉방의 효과예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잠깐 나갔다 올 건데 끄고 가야지예요. 동네 마트에 10분만 다녀온다고 에어컨을 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기를 더 먹는다는 거 아셨나요? 제가 실험해 봤어요. 30분 동안 에어컨을 끄면 실내 온도가 3, 4도 올라가고 습도는 20%나 높아져요. 다시 켜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엄청난 전기를 먹죠. 차라리 30분 정도는 그냥 켜놓는 게 전기도 덜 먹고 집도 쾌적해요. 2시간 이상 나가실 때는 28도에서 30도로 살짝만 올려놓으세요. 완전히 끄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필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작년에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네,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요리도 많이 하시고 가습기도 쓰시잖아요. 기름기와 먼지가 필터에 쌓이면 에어컨이 숨을 못 쉬어요. 사람으로 치면 코가 막힌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만난 박영호 할아버지는 에어컨이 잘 안 시원해져서
고장난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가서 필터를 빼보니까 먼지가 펠트처럼 두껍게 쌓여 있더라고요. 깨끗이 청소해 드렸더니 와, 새 에어컨 같네. 바람도 세지고 시원해졌어 라고 좋아하셨어요. 2주에 한 번 물로 살살 씻어서 그늘에 말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전기세 20%는 아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예요. 더울 때 아이고 더워 23도로 확 낮춰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갑자기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요. 특히 혈압이 약으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온도는 항상 단계적으로 조절하세요. 더우면 1도씩 낮추고 30분 기다렸다가 또 필요하면 1도 더 낮추고 이렇게 하면 몸도 편하고 에어컨도 무리하지 않아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5번째는 습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온도만 28도로 맞춰놓고 왜 안 시원하지? 라고 하시는데 장마철엔 습도가 8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럴 땐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세요. 10분만 제습 모드로 돌려도 훨씬 쾌적해져요. 마지막으로 창문 관리예요.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막으세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원해지기 어려워요. 대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실내 공기질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죠? 이제 정말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지난해 6월 서초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72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매달 전기세가 13만 원씩 나와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김 기사님, 나는 연금 받아서 사는데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댁 에어컨을 살펴보니 23도로 설정해 놓고 계셨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낮게 해 놓으셨어요?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26도가 적정 온도라고 해서 그것보다 더 낮춰야 시원할 것 같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할머니도 잘못된 정보에 속으신 거였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28도로 올려보세요. 처음엔 좀 덥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3일만 참아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 말을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기사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 이틀은 솔직히 좀 덥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부터는 오히려 전보다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정말 잘 자요. 전에는 새벽에 추워서 깼다가 다시 더워서 깼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아침까지 푹 자요. 한 달 후 할머니의 전기세는 6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7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돈으로 손주들 장난감도 사주고 친구들이랑 삼계탕도 먹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 기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한 통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구로구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예요. 68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여름만 되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여름에는 혈압이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럽고 관절도 더 아프고 에어컨 켜면 춥고 끄면 덥고 정말 미치겠어요. 할아버지도 26도로 설정하고 계셨는데 제가 28도로 바꿔드리고 선풍기 위치도 조정해드렸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온도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한 달 후에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르신,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에어컨 이야기를 하셨대요. 선생님,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바꿨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몸이 편하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변화가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전기세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리모컨을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좋아요. 이제 온도를 28도로 맞추세요. 삐삐 소리가 나면서 설정이 바뀌었죠? 다음은 모드를 자동으로 바꾸세요. 자동 모드가 없으면 쾌적 모드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조정하세요. 천장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5분도 안 걸렸죠? 이게 전부예요. 이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번 주에는 좀 더 해볼까요? 집에 있는 선풍기 위치를 조정해 보세요. 에어컨과 같은 방향으로 놓되 사람을 직접 향하지 말고 45도 각도로 틀어주세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확인해 보세요. 먼지가 많이 쌓였으면 물로 살살 씻어서 그늘에 말려주세요. 이번 달에는 더 큰 혜택을 받아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에 해당하시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전기요금 할인도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이시면 월 2,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전기세 아낀다고 더위를 참으시면 절대 안 돼요. 28도 설정은 돈도 아끼면서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3일만 참아보세요. 3일 후에는 정말 이게 더 편하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 전기세 고지서를 받으실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집 전기세가 맞나? 하면서 몇 번이고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낀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28도로 바꾸고 후회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28도의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더 시원하고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28도의 비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전기세가 이만큼 줄었어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시원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도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예요. 무엇보다 주변의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더위를 참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8도의 마법,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